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채널 공지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번역자로 참여한 노자 번역서가 올해 중으로 출간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책상 위에를 보니까 좀 지저분한 거예요. 아무래도 노자 관련된 책들이 이것저것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들을 제자리에다가 다 꽂아놓고 보니까 서가에 노자 책들이 쫙 비치되어 있는 모습이 문득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번역서가 나오기 전에 노자 번역자가 노자 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는 얘기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이 등 뒤에 있는 서재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 한 번쯤 궁금함을 가져보지 않았나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일부나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 구도 바꿔서 이 서가에 있는 책들 중에 노자 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서재에서 노자가 비치되어 있는 첫 번째 칸에 와 있습니다. 자, 우선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노자 책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판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땅속에서 그 전국시대의 그 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적은 노자 판본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는 곽점초묘 주간이라는 문헌의 일부거든요. 대나무 쪼가리에다가 쓴 글자라서 주간이고, 쉽게 말해서 곽점초묘에서 출토된 주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곽점초묘 주간이라고 부르고, 또 줄여서 그냥 초나라 주간 해서 초간본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전국시대 판본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이른 판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초간본 노자를 맨 앞에다가 놨습니다. 이 책은 노자뿐만 아니라 이 곽점초묘 주간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문헌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한 책이고요. 그리고 곽점초묘 주간 중에서 노자 파트만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해설을 한 게 이 책하고 이 책입니다. 이거는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겠지? 양방웅이라는 분이 해설을 하신 책이고요. 요거는 여기 보이죠? 최제목이라는 분이 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김충열 교수의 노자 강의, 이거는 초간본하고 나중에 그 왕필이라는 사람의 주석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부는 초간본 노자에 할애되어 있고 후반부는 왕필 주석에 할애되어 있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이외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책은 그 왕필주 파트를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내용은 초간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겠다, 이렇게 그냥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그래도 내가 좀 초간본 파트에다가 위치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그 외국 책들은 건너뛰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책 마저 보면은 초간본 이후에 나온 게 나온 거는 이제 백서가 먼저 출토가 됐지만은 문헌의 시대 순으로 볼 때 이 초간본 노자는 전국시대 노자고 백서본 노자는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 때. 백서라는 거는 백은 비단이에요. 비단. 그 비단에다가 쫙 써내려간 도덕경이라고 도덕경이 백서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인데, 아무튼 이 박희준이라는 분이 낸 책이 이 백서 노자에 대해서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으로는 아마 최초의 책일 겁니다, 이게. 다음에 이 김홍경이라는 분의 책은 백서본을 저본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백서본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여러가지 주석들을 자기 나름대로 종합해가지고 꽤 상세한 해설을 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백서본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노자 자체만 공부하려고 해도 이게 꽤 참고가 되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백서본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문성재라는 분이 옮긴 처음부터 새로 읽는 노자 도덕경, 요것도 그 저본을 백서본으로 저본을 삼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다가 위치를 시켰어요. 근데 이 책은 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문헌학적인 혹은 문자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책이라 가지고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앞에 보면은 노자에 대한 그 주요 판본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게 있거든요. 특이한 거는 여러분이 주간본 그러면은 보통 노자 주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초간본만 생각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그런데 사실 주간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나라 때 주간본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나라 때 주간이니까 한간본이라 그래요. 바로 이 문성재 선생의 책이 한간본 노자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한 책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맨 앞에 있는 그 판본 해설들은 좀 간략해요. 간략해서 저희같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오히려 대중들이 읽기에는 정보가 간략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책은 다양한 판본을 비교하기에 좋은 책들입니다. 이 이성명 노자는 초간본, 백서본, 그리고 우리가 소위 통행본이라고 부르는 왕필본, 이렇게 세 개의 판본을 한 책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이 책은 조금 더 다양한 판본을 하나의 책에서 또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초간본, 백서본, 왕필본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설명했었던 한간본 노자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판본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판본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싶을 때 이 책을 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판본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석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하상궁 주석인데요. 제가 그 정식으로 출판된 책을 못 구해가지고 그게 절판된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어디 인쇄집에 맡겨가지고 그냥 제본을 뜬 겁니다. 이거는 번역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이성령이라는 분이 이 책을 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내셨어요. 제가 알기로 하상궁 주석이 이 이성령 번역서 말고 2종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을 제가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역시 이게 한나라 때에 있는 주석인데, 노자 상의주라고, 이것도 꽤 유명해요. 근데 이거는 그 노자를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주석서라서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이 그 유명한 왕필의 노자 주석에 대한 모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번역서는 이거 추만호 번역서부터 여기 김시천 번역서까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추만호, 임채우, 조현규, 김항목, 김시천, 이렇게 5분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초심자들한테 딱 하나 골라줘라 하면은 저는 이 책을 고르겠습니다. 김항목 번역서. 이분의 번역서가 꽤 꼼꼼하게 번역이 돼 있으면서도 또 어렵지 않게 역자 자신이 소화된 언어로 해설해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비단 이 왕필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나온 노자 번역서 중에 딱 하나 초심자들한테 골라줘라 하면은 아마 이 책을 골라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갈 것은, 아까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갔죠. 이거는 왕필본을 저본으로 했는데 주석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왕필주 번역서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저본이 왕필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 거는 성현영이라는, 이분은 당나라 때 노자 주석한 사람이거든요. 그 주석서 이름이 노자의소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여기 부제에도 보이듯이 뭐 도교, 불교까지 다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려면 조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이거는 백옥섬이라는 사람이 그 도덕경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그 종교적인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많이 참고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임희라는 사람의 주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은 송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송나라 때의 임희일의 주석서하고, 이 초행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명나라. 이게 그 임희일의 주석서하고 초행의 주석서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분이 쭉 강의를 한 책이에요. 김흥호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몇 군데 보니까 이 권제구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소개를 하는데 노자익은 때때로 일부분만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차라리 권제구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임희일 칸에다가 위치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희일의 노자만 가지고 번역한 책은 이렇게 2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초행에, 이거 노자익이라는 거는 이거 날개 익자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단 노자예요. 근데 이 책은 노자익을 다 번역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몇 군데 그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자익을 다 번역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노자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자에 대해서 초행이 그 전까지 나왔던 여러 주석들을 자기 나름대로 선별해가지고 이 하나의 책에서 여러 주석들을 비교해보기에 용이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책은 이 감산덕청, 이 사람도 명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선불교의 입장에서 노자를 주석한 책이에요. 이 선자가 선불교 할 때 선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번역서는 이거 하나인데, 이 감산덕청이 워낙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책 말고도 다른 번역서가 아마 3종인가? 4종인가 3종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는 조선시대의 노자 주석서예요. 뭐 율곡이인은 다들 유명하니까 아실 테고, 박세당, 서명응, 이충익, 홍숙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율곡, 그리고 서명응, 그리고 이충익, 이 사람들의 주석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번역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현대로 넘어오는데, 일단 이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오현이라는 분이 번역하신 건데요. 이 책은 사실 그 일본의 유명한 노자 주석서를 갖다가 번역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했으면서 일본어 원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놨어요. 아무튼 이 책은 그 후쿠나가 미츠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도교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후쿠나가 미츠지의 노자 주석서를 번역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원서 정보가 안 써있는데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연구서인데, 이 노자철학 연구라는 번역서에 권말부록에 보면은 이 책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원서 정보는 안 써있지만 후쿠나가 미츠지의 책을 번역한 거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겁니다. 장자가 노자를 이야기하다.
이거는 중국의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는 어떤 효용이 있냐면은 노자를 보다가 관련되어 있는 장자의 구절이 뭐가 없을까 싶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장자의 여러 내용들을 선별해가지고 노자의 각각의 구절마다 매치를 시켜놨어요. 노자 읽다가 이거 장자랑 비교해보고 싶은데 할 때 이거 찾아보면은 쓰임새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진공이 풀이한 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거든요. 제목이 똑같죠. 이거는 그 2004년인가 나온 초판본 번역서고 요거는 이 초판을 갖다가 2008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2008년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개정판 번역서입니다. 최제목, 박종현 이 두 분이 번역한 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번역할 때 2000년에 나온 원서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 진공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수정본을 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어 원서가 이건데 요거는 2016년에 나온 판본이거든요. 이거나 이 번역서들의 내용하고 비교해보면은 달라진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2016년 판본하고 2020년 판본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수정판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이 노자금주금역 2020년 이게 아마 가장 최근의 판본일 겁니다. 이 두 책은 워낙에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절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2020년 최신 판본을 가지고 번역서가 하나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번역서가 아마 올해 중으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도덕경에 대한 두 개의 강의. 이거는 보이시나요? 이거 여비림의 주석서를 번역한 건데 이 뒤에다가 율곡이의 주석서를 같이 번역해놨어요. 근데 율곡 번역서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이 여베림이라는 사람의 그 여베림 주석서를 보려고 제가 여기다 끼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류영모의 노자거든요. 이 류영모라는 사람은 그 함석헌의 아마 선생님인가 그럴 겁니다. 옛날 한국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노자 번역을 할 때 가끔 가다가 번역 표현을 좀 아주 옛날 느낌이 나는 번역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 류영모의 노자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은 다들 잘 아시는 그 도울 김용옥의 노자입니다. 뭐 요거는 도덕경 중에 도경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경하고 덕경하고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거는 이분도 유명하시죠. 최진석이라는 분이 도덕경 번역하신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은 이 최진석이라는 분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형효라고 원래 프랑스 철학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은 프랑스 철학, 불교 철학 이런 거 다 엮어가지고 철학적인 도덕경 해석을 아마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임헌규라는 분의 책은 겉에는 안 써있는데 외국에 유명한 노자 번역서가 또 있어요. 아마 로버트 헬릭스라고 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의 영어 번역도 이 책에 같이 실어놨습니다. 그 영어 번역을 같이 실어놨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그냥 한 책에서 다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때 이 책을 꺼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임헌규 선생님이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내용을 간략화시켜 놓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도 꽤 유명했는데 이강수라는 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김학목 번역서를 초심자들한테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김학목 번역서 다음으로 제가 초심자들에게 권해줄 만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번역서의 컨셉 자체가 그 노자에 대한 기존의 유명한 주석들 위주로 해석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초심자들이 기존의 주석서에 따라서 노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증적 노자 읽기 이 책은 중국의 리링, 이게 우리식 발음으로는 이영이라 그러죠. 이분은 문헌학이나 문자학 이런 쪽에 좀 밝은 분이라 가지고 그쪽의 연구 성과를 위주로 노자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실증적인 노자 읽기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 책입니다. 이 김경수라는 분이 역주하신 노자 역주라는 책인데 이 책도 아까 제가 이 책 소개해드렸을 때 김은경이라는 분 소개해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석서들을 자기가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인 노자 역주를 시도하신 책입니다. 자, 이제 또 끝까지 와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개의 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안 보는 책들이고 지금 다른 책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노자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정용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노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 역시 여러 주석들을 선별해가지고 실어놨기 때문에 어떤 노자의 하나의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들을 한 책에서 비교해보고 싶을 때 그때 가끔씩 쓰임새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도덕경,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성룡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올체 클래식스 시리즈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쉽게 풀어가지고 써놓은 도덕경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이거 책이 많아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거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제가 참여했다는 그 번역서가 무사히 출간되면은 그때 다시 소식 알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